이어서 가겠습니다. 70페이지 가야에 관련된 부분 가겠습니다. 자, 가야는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직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야사를 다시 정립하고 가야사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그리고 문화재가 있다면 그 문화재를 널리 활용하고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무건의 압력이 다가오는 거야. 야, 내가 출제위원으로 간다면 특히 가야사를 전공한 교수님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 전공 파트에 어떻게 출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사에 대한 부분이 출제 빈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 이후에 여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출제 빈도수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며칠 전에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뭐가 하나 등재됐어요? 뉴스 보신 분 있어요? 서원이요, 서원. 그렇다면 올 하반기 8월 30일 날 보는 경찰을 보는 분이 있다면 서원을 꼭 보고 가야 돼요. 서원이 우리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재 이게 14번째인가요? 13번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3번째인가 14번째인가에 지금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됐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등록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해에 출제될 수 있고 아니라면 이제 내년 봄에 국가직 같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경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서원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야 돼요. 당장에 8월 30일 날 경찰을 보는 시험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자 가야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가야의 성립 보겠습니다. 이세기의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변한의 밑줄 긋습니다. 변한입니다. 우리 마한 변한 진한 중에 마한은 백제로 합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한은 가야로 진한은 신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다. 철기 문화를 밑줄 그어볼까요? 철기 문화를 기본으로 하였다. 철기 문화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 다음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 보이시고 위에 대가야 보이시고 밑에 김해 지역에 금강가야가 보일 거예요. 우리 9급에서는 계가야하고 금강가야만 출제가 돼요. 9급 준비하신 분들은 양이 좀 줄어들어요. 대신에 7급을 또는 경간부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4개 가야 다 공부해야 돼요.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이 4개를 다 잡아요. 총 6가야라고 부르는데 7급 준비하신 분들은 옆에다 6가야 모두 공부하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가야 고령 지산동 고분 밑줄 그어볼까요? 고령의 지산동 고분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산 꼭대기예요. 이게 지금 산 꼭대기에 무덤이 있죠.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그 근방에 묻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 무덤은 거의 대부분 구릉지에 묻거든요. 언덕 부분에 묻거든요. 근데 산 꼭대기에 왕릉급 무덤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대가야가 생활의 근거지가 구릉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이 굉장히 빈번했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라의 어느 왕의 6세기니까 진흥왕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대가야를 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 근거지가 산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을 이 주변에 쓰고 있다. 그 동네 이름을 물어본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전과 변동 박스로 갑니다. 금강가야 김수로에서 건국되었다. 김수로에서 건국되었다. 본가야라고도 한다. 본가야라고도 한다. 아쉬운 건 2번에 별표합니다. 6세기 초에 법웅왕 때 복속됐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려먹은 지문입니다. 6세기 초에 법웅왕 때 복속되었다. 이 나라는 풍부한 철을 이용하여 낭랑과 애를 잇는 중개무역을 했다. 낭랑하고 애를 밑줄 그었습니다. 낭랑과 애, 철을 수출했다. 대표적 유적 김해 대성동 고분에 밑줄 그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김해 대성동 고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고령의 지산동 고분하고 계속 구분해서 비교해서 끊임없이 출제될 겁니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대가에 갑니다. 강개토 대왕의 고구려군의 침입으로 백제 가야가 커다란 타격을 받아
가야 연맹의 중심은 김해에서 내륙인 고령으로 옮겨졌다. 강조장 밑줄 그시고 고령 밑줄 그시고. 이거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죠. 6세기 중엽에 진흥왕 때 복속됐다. 별표합니다. 6세기 초하고 6세기 중엽 법흥왕 진흥왕. 말장난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 고분 지산동 고분이다. 특징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의 단계에서 멸망했다. 이건 이미 수업 시간에 이미 익히했던 것들이죠. 익히했던 부분들이에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의 단계에서 멸망했다. 고대 국가로 가기 위한 조건 5가지는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가볼까? 복습 한번 해볼까?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한 복습 차원의 5가지 얘기해 볼까요? 왕권은 강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영토는 확장했는지. 누굴 보내서 관리해야 돼? 관리나 군대를 보내서 관리해야 되겠죠. 또요? 율령이 반포돼야 되겠죠. 얘네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율령 반포도 잡아줘야 되겠죠. 자, 많은 연맹국가에 없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종교죠. 불교가 공인됐는지. 요걸 완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요 나라밖에 없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가야도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 별표, 오른쪽에 김해 대성동 고분. 내용까지 몰라도 돼요. 그 안에 무슨 물건이 발견됐는지 부분은 구급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멸망 그 시점만 잡으시면 돼요. 됐죠? 단 7급 준비하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도 잡으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동그라미 대의관계입니다. 71쪽에 대의관계. 6세기 초 백제와 신라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기도 했다. 이내왕하고 법흥왕 때 밑줄 긋습니다. 법흥왕 때, 이내왕 때 혼인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은 대가야는 신라와의 결혼동맹을 배반하고 554년 백제와 함께 관산성 전투에 참여하여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산성에 누가 전사하게 됩니까? 백제왕?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성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깊이 내용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봐 주시고 시간 관계상 다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최근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자 76페이지 3국의 사회와 경제입니다. 삼국의 사회와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필요치 않는 부분은 뒤에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죠? 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세체제 확립 부분에 조세 종류 보시면 인두세, 특산물, 부역 이렇게 3가지를 거둔다 정도만 그냥 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인두세란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것, 특산물은 집집마다 부과하는 것, 부역, 노동력을 징발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 안 하셔도 되고요. 수공업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넘겨도 될 것 같아요. 75, 76, 77 넘기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제가 골라줘야 되니까. (78페이지)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백제 사회 모습 부분에서 첫째 줄에 왕족을 부여족이라 한다. 부여시성을 가지고 있다. 부여족의 밑줄만 그어볼까요?
부여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족, 대성 8족이 있다. 8족의 음식을 씁니다. 기족에 유명한 8개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정도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놀이문화 봅니다. 놀이문화에 투호의 미술을 씁니다. 투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관광지에 가보시면 기억하시죠? 항아리 넣고 던지는 거? 몇 개 게임하는 걸 투호라고 불러요. 투호. 그 다음에 바둑 밑줄곳이죠. 바둑. 바둑. 그 다음에 주사의 놀이. 그 다음에 말 타고 활 쏘는 무예 시합을 즐겼다. 그래서 백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를 숭상한다. 상무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무정신 써놓으실까요? 상무정신은 무조건 백제 고르시면 돼요. 선생님, 고구려가 더 상무정신이 아닐까요? 네, 저는 기록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고구려들이 훨씬 더 싸움 잘하고 말 잘 타고 우리 벽화에 썼다 나오죠. 고구려들이 당연히 상무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록으로 본다고요. 기록의 상무정신은 백제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때문에 골라내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비문 정리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판결비, 포항중성립이 별표 하나 할까요? 이유는요. 최고의 밑줄. 현존하는 우리나라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됐다. 그 고자가 옛 고자가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죠. 올드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포항중성리. 포항중성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영일 냉수리비가 가장 오래됐었어요. 네. 그러나 이거 포항중성리 때문에 바뀌게 됐다. 가장 오래된 게 포항중성리비다. 그 다음에 척경비, 울진봉평비. 아까 법옹왕이 울진까지 올라가서 재판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단양적성비. 진흥왕이 단양을 빼앗고 난 다음에 간자 역할로 큰 공을 세웠던 야이차. 밑줄 그어볼까요? 야이차. 그 다음에 이사부. 그 다음에 전사법 밑줄. 고구려식 공동경작제도가 비문에 나타나고 있다. 순수비, 북한산비, 창녕비, 향초령비, 마운령비. 이거 순서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순수비를 세운 순서를 혹시 물어본다면 찍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 볼까요? 외워볼게요. 단어를 좀 만들어 봐요. 단어를. 자, 지금 신라시대 때 적이나 21세기의 적이나 똑같아요. 봐봐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를 갖다 적이라고 얘기하죠. 적은 애나 지금이나 남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 남쪽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일본도 요즘에 적이 돼가고 있어, 그죠? 애나 지금이나 적은 항상 북쪽에 있어요. 그때 당시 무기는 뭐겠어요? 창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마운령비야. 상대방을 황천길을 보내는 거야. 이게 황초령비야. 살 붙이면 돼.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령비, 마운령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말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줬더니 또 어떤 친구들은 고약스럽게 선생님 저는 적북창으로 외우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앞머리 따서 필요한 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적은 애나 지금이나 북쪽에 있어요. 창을 가지고 나와서 상대방 이양 싸우는 거 죽여야지. 망하게 하고 황천길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외워집니다. 적북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은 애나 지금이나 북쪽에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싸워서 상대를 망하게 하고 상대를 황천길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오래 가요. 적북창 했다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하라는 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를 들지 마시고 반기 들지 마시고. 자, 공역비 갑니다. 영천, 청제비, 제방축제입니다. 제자가 들어있죠. 청제비, 신성축제, 남산 신성비, 그다음 임신서기석 별표 하나 할까요? 진흥황 또는 진평황인데요. 임신년을 계산해 보니까
562년 아니면 642년 12지간제에 의해서 확실하진 않은데 신라 하랑으로 추정되는 녀석 두 녀석이 유교 경전을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서자가 맹세 서자야. 예, 맹세하면서 기록을 남겼어. 기록 안 남겨도 되거든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하면 되지. 왜 맹세하고 기록을 비석에다 돈 들여서 만드냐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게 만드냐고. 그죠?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고구려 대항쟁. 고구려 대항쟁 보겠습니다. 자, 이진남북조가 되면서 중국은 수나라로 통일됐습니다. 그죠? 네, 수나라로 통일됐습니다. 수가 통일되자 우리가 간을 한번 봐요. 영양왕 때 좀 국력이 강하거든요. 자, 여수전쟁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영양왕 때 말갈군과 함께 말갈 밑줄 보아야 돼요. 말갈군과 말갈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다.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족 다 이 민족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북쪽에 사는 얘들이에요. 지금 얘들 다 여기 사는 애들이 시대에 따라 다른 명칭일 뿐이에요. 숙신, 음루, 물길 얘들 전부 다 삼국시대에 쓰이던 용어들이에요. 숙신, 음루, 물길들은요. 자, 말갈이잖아요. 그죠? 말갈. 고구려 지금 영양왕 때 등장하죠. 지금 현재. 그리고 남북국 시대도 이 용어를 써요. 남북국 시대에도 쓰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도 쓰고요. 초기에 쓰이고 여진 마찬가지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쓰게 되고요. 만주족도 마찬가지. 조선 우리 17세기에 나라가 청나라로 바뀌면서 나라 이름이 이제 만주족이라는 명칭을 또 쓰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같은 놈이라 보시면 돼요. 명칭만 시대에 따라 다르게 쓸 뿐이에요. 불릴 뿐이에요.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족. 우리 이거 어디에 나와요? 강개토대왕이 숙신을 정벌했다 이런 나오죠. 숙신을 정벌했다. 여기입니다. 여진족애들을 정벌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수문제가 30만 대군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과정 1차, 2차, 3차, 4차 갑니다. 1차, 영양왕 때 수문제 30만 대군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 다행히 운 좋게 장마와 전염병으로 실패. 2차가 별표입니다. 이것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2차입니다. 별표하시죠. 수양제 130만 대군, 우중문 별동대 30만 대군, 평양성의 우에, 태가가닥 을지문덕이에게, 살수대첩, 청천강에서 대패했다. 총 도합 몇 명이 왔다고요? 뒤에 200만 명이 더 왔다고요. 300만 넘는 병력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아까 살아간 인원이 대략 한 2,500여 명 정도. 예. 거의 수나라는 2차 때 거의 전멸했다고 봐야 되겠죠. 복수하게도 3차, 4차 두 번 더 와요. 또 우리에게 안 돼요. 결과 10년 이후에 수나라는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다시 그 바톤을 물려받게 돼요. 당나라 또 마찬가지예요. 수가 이루지 못한 걸 또 자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동 공격이에요. 요동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고구려의 정치 기류의 변화가 나타났죠. 영묘왕을 죽인 사람이 나타났죠. 연계 소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대단 강경책을 펼친다고. 그러면서 당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뭘 쌓기 시작합니까? 천리장성. 어디서 어디까지? 부에서 비사선까지 쌓게 돼요. 부에서 비사선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되면서 당의 공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 밑에 여당전쟁 가죠. 네, 당나라의 대팽창정책, 연계소문의 대단 강경책, 천리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선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과정 보시죠. 과정에 보시면 양만춘, 안시성 싸움 밑줄 그어볼까요? 양만춘의 안시성 싸움. 됐죠? 그 다음 안시성 전투에 대한 사료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연계소문에 대한 얘기는 이미 끝났죠. 연계소문에 관련된 얘기까지 됐고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반대로 넘겼네. 어, 83쪽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 다음에 부운동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출제 빈도도 높지는 않고요. 보겠습니다. 자, 나당 동맹의 체결과 백제의 멸망 갑니다. 당나라 소정방 하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소정방. 왜 잡아야 되죠? 우리 문화재에다 낙서한 사람이니까. 어디에다가? 우리 문화재 알아야 돼?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탑.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낙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림사라고 한 그 기와장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소정방 탑으로 불렸다고요. 낙서해 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김유신과 연합군대가 백제를 공격하였고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됐다. 660년은 최소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돼. 백제 멸망. 그리고 당은 공주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다. 도독은 지방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양에 뭘 설치했다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세요? 안동도호부. 평양의 안동도호부. 평양의 안동도호부. 그 다음에 웅진 도독부. 그 다음에 경주의 계림 도독부. 기본이죠. 자, 도독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지방관.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까요? 도호부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 고려시대에 가면 5도호부, 4도호부 이런 게 막 나오거든? 고려 행정관청 할 때. 의외로 이게 고려 관청의, 행정관청에 관련되면 출제가 많이 되고 또 의외로 또 많이 틀리는데 뜻을 알고 외워야 돼, 외우더라도. 그죠? 그냥 무지하게 시기에 암기는 전혀 효과가 없어. 도호부란 설명할게요. 한 나라가 다른 지역을 정벌했어요. 정복해서.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도호부라 불러요. 이 지역을 도호부로 삼았다 불러요. 그래서 고려시대 5도부, 4도부란 용어가 등장해요. 자, 봐봐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죠. 그죠?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건 후삼국 통일 시기에? 후백제잖아요. 후백제 견훤이 강력하게 저항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금강하고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왕건에 투항하게 되고, 금강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왕건하고 싸우잖아요. 결국은 자중질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군에게, 후고구려군에 패하게 됐잖아요. 왜 이래? 후백제를 어디에 건국했어요? 오늘날에 전주, 그 당시 완산주에 건국을 하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가 전주라 치면 전주를 왕이 직접 가서 관리할 수 없잖아. 그럼 파견돼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파견되는데 여기에 뭘 설치해야 될까? 도호부를 설치하고 관리가 파견되고 여기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설치해야 될까? 이걸 뭐라 불러? 도호부라 부르지. 자, 봐봐. 자, 이쪽에서 한번 봐봐. 서울에서 봐봐. 서울에서 봤을 때 전주는 남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 남쪽에 있지. 남쪽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합쳐봐. 남쪽을 안정화시킨다. 한자식으로 번역해봐. 영어식에 한자식으로 번역해봐. 남한 의심 안 돼. 남한 나온다 벌써. 이걸 뭐라 불러? 이게 안남도부야. 전주 땅을 안정화시켰다는 뜻이야. 그런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죠. 물론 소극적인.
그 결과 대동강 위에까지 청천강까지 영토를 말년에 넓혀요. 자, 여기 평양이야. 예를 들어서 평양 이북 여기 청천강이 여기 있어. 요 지역까지 땅을 넓혔어. 자,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안자가 또 들어가야지. 안정화시켜야 할 거 아니야. 새로운 땅이니까. 자, 그럼 여기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봤더니 동쪽이야.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야? 안동 도부야. 네, 안북 도부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내가 또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네. 안동 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어 하나를 조금씩 좀 잘라서 슬러시에 보셔서 분석하게 되면 아, 도부가 이런 의미구나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무작위식의 암기식은 정말 공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죠? 네, 아, 도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자, 다시 가볼까요? 도부가 좀 여러 길게 끌었네. 백제 부흥운동 보겠습니다. 왕족인 복신과 승려 도침이 왕자 풍을 추대하여 줄을 성해서 복신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승려 도침 밑줄 그으시고 거기에 복에 동그라미 치시고 도침에 도에 동그라미 해보시죠. 그리고 주류성에 밑줄 그으시죠. 주류성에서. 자, 그럼 백제 부흥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있는지 알아야 되죠. 자, 우리 옆에 친구 저기 문 한번 열어봐요. 저기 입구 문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확 열어보시죠. 자, 저쪽 한번 봐주시고 밖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밖에 뭐가 보여요? 아, 얘기해. 본 대로 괜찮아. 얘기해요. 보이는 거 얘기하세요. 뭐가 보입니까? 뭐라고요? 또 뭐예요? 게시판이요? 국사에 써먹을 만한 걸 얘기하세요. 게시판 어디서 써먹게요? 네, 답은 이미 나왔어요. 복도가 보이죠? 내가 왜 복하고 도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백제 부흥운동은 주류성이죠. 주로 복도에서 일어났다고요. 닫으세요. 예, 닫으셔도 됩니다,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복도를 한번 잡기 위해서 열어준 겁니다. 왜? 기억에 남으라고. 시험장 갔는데 백제 부흥운동이 어디랬지? 아, 선생님 문을 열었지? 보이는 게 뭐냐고 물어봤지? 아, 복도지? 아, 복신과 도침이 주로 주류성에서 했구나. 암기됐어요? 암기법이에요. 예, 암기법이에요. 암기법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시험장 가면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머리에 받고 가야 돼요. 자, 흑지상지와 지수신 봐야 돼요. 흑지상지와 지수신은 임전성이에요. 흑지상지는 그 흑지라고 하는 건 성이에요, 성. 이름 우리 김씨 할 때 성이에요. 즉 부여시에서 파생된 성씨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왕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흑지상지가 부흥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온 게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문제 이런 게 나왔죠. 흑지상지는 부흥운동을 열심히 하였으나 부흥운동을 일찍 못하고 전사하게 되었다. 부흥운동에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지? 당나라로 다시 갔다니까. 네. 당나라의 흑지상지에 대한 묘비명이 발견됐어요. 네, 그걸 증거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복신의 도침 사례에 이은 왕자 풍의 복신 제거로 지배층이 4분이 가중됐어요. 왜냐하면 땅을 좀 찾다 보니까 스스로 지네들이 실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을 죽이고 죽이는 게임이 이루어졌다. 실패했죠. 663년 백총강전, 이건 자주 나와요. 최근에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순서 문제 끊임없이 나와요. 663년입니다. 자, 백제 부흥군과 예연합군이 나당 연합군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국제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외도 들어오고 당나라도 들어오고 신라도 들어오고 백제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백총강 전투 또는 백강 전투라고 합니다. 네, 663년입니다. 백제 부흥군과 예연합군이 나당 연합군과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멸망 갈까요? 고구려 멸망은 우리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죠.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다. 연개소문 사후에. 그리고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평양이 함락당했다. 전쟁을 통해서 함락이 당했다면 좀 덜 억울하기도 할 텐데, 그 연개소문의 그 자식들의 권력 다툼에서 성문이 열리게 되면서 항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승이라는 사람 보셔야 되고, 건모자라는 사람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부흥운동 하시는 분입니다. 안승과 건모자.
그 다음에 고연무, 고구려 부운동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안승이 금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하여 금마저 지역에 밑줄 그시고요. 오늘날 익산입니다. 전라북도. 금마저에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보덕국 밑줄 그시고. 보덕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안승이 고구려 부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신라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고구려 지역을 거점 도시에서 부흥운동을 실제로 고구려라는 나라를 살려버리면 안 돼. 신라 입장에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냥 치고 빠지는 정도에 불과한 소모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승이 권력을 잡을 걸 두려워해서 오늘날의 익산 지역에 금마저 지역에 안승을 이동시켜버려요. 즉 자기 주변의 고구려 세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축이 만들어지면 그 유민들이 그 한 축을 향해서 모여질 거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전혀 다른 지역에 고구려 땅이 아닌 백제 땅에다가 이동시켜서 나라 이름을 새롭게 만드는 그 이름이 보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은 안승을 신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진골로 편입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고구려 부운동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골로 편입됐다 안승이. 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신문왕 때 지방을 구주 오소경으로 만들고, 그죠? 구주 오소경 지방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경호대를 하나 만들어낸다고요. 뭐예요 이게? 기자를 써요. 구, 서, 당. 처음 들어봐요? 큰일 났다. 구서당을 만들어요. 구서당은 신문왕이 만드는 건데요. 왕권 강화책이에요. 즉 왕의 경호대로 보시면 돼요. 요즘처럼 최대한. 경호대를 만드는데 각 나라에 무사들을 갖다가 모집을 하는데 단 충성을 맹세하고 우회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만 구서당에 모으게 됐어요. 이 서자는 무슨 서자냐면 깃서자입니다. 깃. 자, 우리가 이렇게 군복을 입은다 치면 이 끝에 부분에 옷깃 색깔이 있겠죠. 이 색깔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고구려계인지 백제계인지 신라계인지 알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흑금서당, 자금서당, 황금서당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색깔별로 이게 색깔이 9개 색깔이 나오는 거야. 이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하나에서 전부 다 채용을 하게 돼요. 당연히 신라인들 채용하겠죠. 당연히 맹세하는 사람은 고구려 신라들, 고구려 백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고구려 신라 백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말갈인이 들어가요. 말갈인이 들어가요. 왜? 말갈인족 일부가 삼국 통일에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갈인들도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누구도 지금 넣는 거예요? 여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간다고. 이걸 모르고 들어갔을 경우 선생님 보덕국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승입니다. 부흥운동했던 안승이 권력을 잡을 걸 두려워했던 신라가 익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경주로 편입시켜서 진골로 다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수도시켜버리겠지. 그리고 그 보덕국의 우대 차원에서 보덕국인들이 구서당에 충성스러운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신문왕 왜 이 구서당을 만들었을까? 뭘까요? 물론 본인의 신변 보호할 목적도 가장 우선이 되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민족융합체계. 통일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라를 잃었잖아요.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어요. 민족융합체계에 들어가야 돼요. 보덕국 들어가고 말갈이 들어가고. 우리 출제자들이 뭘 여기 집어넣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얘나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하나 있어요. 얘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꼭 이걸 보셔야 돼요. 구서당 할 때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들어가면 빨리 골라내. 이거 답이야. 이거 아니야. 오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백제
자, 그 다음에 나당 전쟁과 삼국 통일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기록된 밑줄만 그어 드릴게요. 이왕 설명한 거니까. 3번의 매소성 전투의 별표.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기병 20만을 격파했다. 그 다음에 기볼포 전투. 기볼포가 어디 있나요? 내 눈에 안 보이지? 아, 있군요. 2번에 보시면 매소성 전투 및 기볼포에서 승리하였다. 매소성과 기볼포. 매소성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동네가? 연천. 경기도 연천. 기볼포는 금강하구. 해군력을 통해서 당나라 수군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봐보시죠. 5번 보시면 을지문덕에 여수장 우중문 시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볼까요? 자,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통하였네.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족에 밑줄 그으시고 한자에 지족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지족, 그 다음에 만족. 지족을 번역하면 만족이 되겠죠. 자, 지족 좌측에 조그만 글씨 부연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족이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 불욕이면 지지 불퇴요. 자,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으며 그만둘 줄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구절과 일치하는 문장으로 이를 통해서 당시 을지문덕이 도덕경을 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을지문덕이 봐보세요. 아까 수나라 2차 공격 때 몇 만이 왔다고 그랬죠? 113만. 근데 우중문의 별동도 30만이 또 내려왔죠. 그리고 뒤에 200만의 보급부대가 내려왔죠. 토탈 한 300만 부대가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지문덕이 편지를 우중문에 보낸다고요. 이렇게 이 글을 보냈어요. 이거 읽고 정신 차리시고 여기 수도하세요. 자, 이 전쟁은 숫자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모든 부분이 당신네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건 이미 당신네들이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싸워보지 않아도 이미 이긴 거란 말이야. 당신네들이 여기에서 만족하고 물러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을지문덕이요. 그 핵심 단어는 뭐죠? 지족, 만족이에요. 이런 의미를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쟁을 앞두고 상대국 장군이 적장에게 편지글을 썼어. 이렇게. 우리 이미 진 거예요. 당신 이긴 걸 진배 없어요. 여기서 만족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쓴 거잖아요. 뭘 노리고 있는 거죠, 을지문덕이? 응? 응? 방심? 원하는 답은 심리전이에요. 전쟁에 필요한 거죠. 심리전이죠. 상대방의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진 거니까 그냥 이긴 거는 진배 없잖아요. 예, 가세요 그냥. 이런 게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전 내용 중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지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벌써 우리 을지문덕이 도덕경을 읽은 내용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4세기에도 이미 이런 게 하나 나타났어요. 요금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4세기 그 마지막 한번 해보죠. 4세기 우리 최고 전성기 왕은 누구예요? 백제? 예, 근초광이죠. 어디를 격파했어요? 고구려의 남평양성을 격파했죠. 누구를 화살로 맞서 죽였어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잖아요.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상대편은 굉장히 용기가 그 다음에 전력이 다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치고 올라가면 끝장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여기서 수도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등장했다고요. 백제해도요. 이미 백제해도 이미 도교가 전래됐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도 피해를 받고 우리도 피해를 받고 더 많은 희생이 따를 건데 여기서 만족함을 알고 수도하세요 이렇게 왕에 건의하게 된다고 근초관한테. 그 장군 이름이 여기 나와요. 네, 막보의 장군이에요. 특이하죠.
막고했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예. 근초광 때 막고해. 수나를 공격할 때 을지문덕 전부 다 도덕경을 읽었던 사람 지적 만족을 물고 해서 멈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즉 이미 이때 우리나라에 도교가 전래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됐죠? 도교에 관련된 부분까지. 진도를 좀 많이 뽑아보려고 오늘 수업 시작할 때는 많이 예상을 하고 들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